마켓 시그널입니다. 최현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2070선 돌파했습니다. 2100 돌파할 거다는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윗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 조절이 중간중간 들어올 수 있는데 속도 조절이 들어오더라도 지수 상방 꾸준하게 좀 유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도 조절 들어와도 윗방향 다시 나오고 속도 조절 들어와도 윗방향 다시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중 눌림목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좀 됐죠. 그 지수가 위로 다시 뻗어나가는데 일단 미국향 종목인 SK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일단 반등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미국발 종목들이 반등이 좀 강한 데는 오늘 현대중공업이 한몫을 톡톡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현대중공업 자체가 실적을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발표를 하면서 움직임 자체는 사실 좀 상당히 순해지는 결과를 좀 갖고 왔죠.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어닝 쇼크성 실적이 전일 나왔고 그 부분이 주선주에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사실상 움직임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현대중공업이 돌아간 모습이 종목의 순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산업 섹터가 일차적인 순환 구조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40선 회복 시도에는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고점 금방 자리인 540선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코스피 시장이 윗방향으로 강하게 붙이면서 엄밀히 말해서는 대체제로서의 역할이 많이 좀 상실된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코스닥의 움직임에서 강한 재료로 형성이 좀 됐던 건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유럽발 유동성에 대한 정치적인 스탠스나 미국의 유동성에 대한 정치적인 스탠스 자체가 유동성은 시장에 상당히 풍부했는데 그러한 풍부한 시장에서 코스피 쪽에 돈이 빠르게 쏠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률 게임을 진행했던 그런 모습이라면 코스피 쪽의 흐름 자체가 코스닥보다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설 자리가 지금은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 하단 자리인 530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시 반등이 잠깐 일어나고 나서 움직임 자체가 530선 쪽으로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에 대한 경계감은 좀 갖고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꾸준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현대중공업 영향이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점검을 해주실지도 궁금하고요. 다음은 반대로 9% 가까운 급등을 보여줍니다.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오늘 좀 상당히 좀 불안해졌습니다. 저 역시도 이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이 정도까지 어닝쇼크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일단은 못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실적이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어닝쇼크성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우조선해양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마켓 시그널 실정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폭이 한 3% 정도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보유 유지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중공업의 실적 악재가 예전 삼성중공업처럼 전일을 강하게 일으키기에는 차트의 바닥선이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유지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다음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리에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네이버 대신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다음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시그널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이버 대신 다음이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틸 IPO가 완전하게 마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 장대에서 크게 죽기는 좀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승폭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대한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다음 그대로 보유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려은행입니다. 고려은행 같은 경우는 20평을 유지로 하는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시세 탄력이 지금 현재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현대중공업의 악재가 산업재를 전반적으로 뒤집어 엎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단순히 현대중공업 실적에 대한 문제가 현대중공업만의 실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중공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문제가 산업재가 중국 시장에 반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반등의 모습이 실적 시즌의 악재를 맞게 되면 오히려 반등 자체가 꺾여서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형성을 좀 했고,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고려하는 역시도 힘을 좀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섹터 중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플랜트 부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종목이고, 나머지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는 그러한 집중적인 악재, 업황을 꺾을 만한 악재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둔한 움직임은 보이지만 그대로 보유 유지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일자리에서 43만 원 살짝 넘어갔다 왔습니다. 43만 5,500원에 대한 시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좀 보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꾼 종목 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금호석유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재 섹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정도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 1번 산업재 섹터의 1번은 가장 먼저 올라갔던 섹터 중에서 산업재 섹터의 1번은 비철금속이 아무래도 되겠죠. 비철금속이 1번이 될 거고, 2번 자체는 화학이 될 겁니다. 화학이 지난번 중국 시장 빠르게 좋아지기 전에 먼저 올라갔던 게 화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산업재 전반적으로 보면 철강입니다. 그리고 4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기계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5번 자체가 조선입니다. 근데 이번 중국 시장 2100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조선하고 기계하고 철강이 시세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시세를 주고 현재 옆으로 쉬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 쪽의 시세가 아예 안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2차 산업재 섹터가 움직이게 된다면 금호석유 같이 일단 단기 반등 이후에 횡보하는 구조 속에서의 흐름이라면 오히려 이게 윗방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 유지하고요. 그림 자체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재를 모두 점검해 주셨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시각이 좀 변하셨나요? 대한항공은 시세 흐름에 대한 흐름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금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아래꼬리를 좀 가는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평 지지하고 단기 받는 게 일단은 매도 시그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평 여기 앞에 있는 저점이 이탈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6,000원대가 이탈되고 그냥 바로 급락이 나타나 버렸죠. 이거 장중에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의 26,000원대 이탈한 이후의 급락은 사실상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자리가 이탈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수급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지난번 한진칼에 대한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불안, 그러니까 기분 조정에 있어서의 불안이 반영된 결과인지는 아직까지 크게 확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시간 유지하고요. 윗방향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매수 시그널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예, 화학주가 수만 매가 나타난다면 우리 마켓 시그널 쪽에서도 화학주를 한 종목 잡아야 되겠죠. 예,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안정적인 거 따지면은 금호석유는 일단 지난번에 신호를 한번 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신호가 한 번도 안 나갔던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오기 전에 26만 원대 신호가 한번 나갔었고, 근데 지금은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옆으로 횡보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0을 돌파하기 전까지 화학 섹터가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2100 돌파하고 나서는 화학주가 완전히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본다면 순환매적인 움직임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근 눌림목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현대중공업 때문에 산업재 섹터 전반적으로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느슨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9만 원대 이하 거점이라면 구조라면 LG화학을 충분히 매수 구조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화학 29만 원대 이하 매수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만 2천 원 선 현재 지나갑니다. 29만 원 밑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재 섹터의 순환배 속에서 화학주의 이제 순서를 기다려보자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 함께했습니다.